나이가 100살을 넘기고 보니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입에 올리곤 하지요. 그런데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 스며드는 햇살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창문을 열어두느냐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더군요.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운은 곧 생명력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운이 넘쳐서 웬만한 부정적인 것들도 스스로 이겨낼 힘이 있지만 예순이 넘고 이른이 넘으면 우리 몸과 마음의 방어막이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사소하지만 무서운 진실입니다. 당신이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손때를 묻히며 아끼는 물건들 중에 당신의 생기를 갉아먹고 행운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이들이 아까워서 혹은 추억이라서 버리지 못하고 품고 사는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멍들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연을 다니고 글을 쓰며 노년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 답은 의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 있더군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주머니에 넣고 계십니까? 혹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서랍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국의 모진 세월을 다 겪어온 사람입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상실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기에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에게 좋은 기운을 물려주고 싶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맑은 물과 같아서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낡고 탁한 물건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 중 유독 삶이 고달프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힘든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의 곁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에는 영혼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래된 물건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과 기억이 깃들게 됩니다. 슬픔이 묻은 물건은 슬픈 기운을 내뿜고 미움이 서린 물건은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무심코 지니고 다니는 그 세 가지 물건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과 화목함을 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미신이나 허황된 소리가 아닙니다. 한 세기를 살아온 선배로서 당신이 더 늦기 전에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진정한 복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과거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까?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였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더 투명하고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숨어 당신의 운을 훔쳐가는 그 소리 없는 도둑들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혹시 물건에도 마음이 있고 그 물건이 놓인 자리에 따라 사람의 앞날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오며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공간이 어떻게 서로를 닮아가는지를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부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물건이 내뿜는 기운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력이 약해지는 노년에는 주변 물건들이 내뿜는 소리 없는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지요.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물건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집신 한 짝 낡은 쭈그릇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닦고 조이며 대를 이어 물려주곤 했지요.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에 깃든 정성과 시간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끼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의 한 끗 차이입니다. 물건이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어야지 사람이 물건의 노예가 되어 그 낡은 기운에 갇혀버리면 그때부터 운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당신이 머무는 방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수십 년 전에 아픔이 서린 물건이나 이미 소임을 다해 빛을 잃은 물건들이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운이라는 것은 마치 흐르는 시냇물과 같아서 늘 새롭고 깨끗한 길을 찾아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주변이 낡고 탁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복이 당신을 찾아오려 해도 머물 자리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노년의 삶을 저녁 노을에 비유하곤 합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낮 동안의 뜨거움을 다 내려놓고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가 질 무렵에도 여전히 한낮의 욕심을 붙들고 있다면 그 노을은 결코 곱게 물들 수 없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상징하던 물건일지라도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과거에만 머물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기를 갉아먹는 족쇄가 될 뿐이지요. 사람과 물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기면 그 물건은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당신이 그 물건에 눌려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운을 해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노인들 중에는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옷들을 버리지 못해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정작 자신은 좁은 틈에서 잠을 자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옷들이 자신의 자존심이라 믿었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그저 죽은 시간을 붙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운의 회복은 내 주변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매일 만지는 물건들이 당신에게 오늘도 참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있는지 아니면 왜 나를 버려두느냐며 원망 섞인 기운을 내뱉고 있는지 느껴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물건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파고들어 행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고약한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부적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상은 당신의 밝은 앞날을 가로막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저와 함께 당신의 삶을 정화하는 길로 나아가 봅시다. 겁낼 것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멀리 그리고 더 가볍게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남은 삶이 낡은 물건의 먼지에 가려지지 않도록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야 할 때입니다. 제가 곁에서 그 과정을 함께하며 당신의 운을 깨우는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이 다시금 맑은 물줄기를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첫 번째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과 슬픔이 깃든 옛 인연의 물건들입니다. 우리네 노인들은 정이 많아서 누군가와 헤어지거나 세상을 떠나보낸 뒤에도 그 사람이 남긴 물건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품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미소보다 가슴 시린 통로가 열리고 과거의 억울함이나 미움이 되살아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장롱 깊숙한 곳이나 서랍 한 구석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이 있지는 않나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준 선물이라거나 젊은 시절 나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이가 남긴 흔적들 말입니다. 혹은 자식들과 크게 다투고 난 뒤에 그 서운함이 응어리져 박힌 물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매일같이 당신의 무의식에 대고 나쁜 기억을 속삭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밥을 먹는 순간에도 그 물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두운 기운은 당신의 방안을 채우고 결국 당신의 건강과 운의 흐름을 뒤틀어 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분은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으셨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도 그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시계를 침대 머리맡에 두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의리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 시절의 눈물이 매번 되살아났습니다. 결국 그분은 원인 모를 불면증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남은 여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셨죠. 물건은 죄가 없다고들 하지만 물건에 실린 사람의 감정은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특히 나쁜 감정이 서린 물건은 당신의 집안의 썩은 물이 고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물건 중에 당신을 과거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것과 이별하십시오. 그래도 아까운데 나중에 쓸모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당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기분 좋은 것들로만 채웁니다.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편안하게 하며 나에게 힘을 주는 물건들 곁에 머물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 슬픈 기억이 담긴 물건을 가차없이 버리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떠난 사람을 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내 남은 삶을 환한 햇살 아래 두겠다는 당신 스스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맑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려면 눈에 보이는 주변부터 깨끗해야 하지요. 원한이 맺힌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매일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머니에, 당신의 가방 속에 혹시 그런 어둠의 씨앗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비워내는 순간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행운이 당신의 손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고 남은 생을 환하게 빛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낡고 슬픈 그림자들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을 되살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운을 가로막고 생기를 뺏어가는 것은 바로 제 기능을 잃고 낡아버린 물건들입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워낙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요.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다리가 덜렁거리는 의자도 못을 박아 다시 쓰며 이가 빠진 그릇도 아까워 버리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 배고픈 시절을 지나왔기에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손이 떨리는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물건이 제 몫을 다하고 생명력을 잃었는데도 억지로 곁에 두면 그 물건은 당신의 생기를 대신 받아내려 합니다. 즉, 당신의 운을 빨아먹는 도둑이 된다는 뜻입니다. 집 안 어딘가에 이가 나간 밥그릇이나 금이 간 컵이 있지는 않나요? 한국 사람들에게 밥그릇은 곧 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담는 그릇이 깨져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들어올 복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조금만 조심해서 쓰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에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이가 빠진 그릇에 담긴 밥을 먹어도 되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그렇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의 무서운 법칙. 또한 오래되어 빛이 바래고 너덜너덜해진 옷들도 문제입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 만날 일도 없는데 대충 입지 뭐라며 해진 옷을 집 안에서 입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옷은 당신의 몸을 감싸는 가장 가까운 기운의 막입니다. 생기를 잃고 죽어가는 천조각을 몸에 걸치고 있으면 당신의 기운도 함께 시들어갑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것은 운은 항상 단정하고 맑은 곳을 향한다는 점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고 온전한 옷을 입으십시오. 낡은 옷을 과감히 버리는 것은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며 운의 통로를 닦는 일입니다. 당신 주위의 물건들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삐걱거리는 문소리, 멈춰버린 시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펜들, 이런 것들이 당신의 공간을 채우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도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멈춘 시계는 아주 위험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당신의 공간만 과거의 어느 지점에 멈춰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멈춰버린 기운은 애군을 부릅니다. 고칠 수 있다면 당장 고치고 고칠 수 없다면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죄악시하며 자랐지만 사실 진짜 죄는 당신의 귀한 인생을 낡은 물건더미 속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창고가 아닙니다. 당신이 편히 쉬고 기운을 얻어야 할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생명력을 잃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어디서 새 힘을 얻겠습니까?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은 영원히 오지 않을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새 것보다 낡은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두운 창고 속에 갇힌 낡은 기운들이 당신의 밝은 미래를 시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꺼내 쓰십시오. 아끼다가 똥 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며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행운도 당신을 귀한 손님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낡은 것들을 비워낸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운을 보이지 않게 갉아먹는 것은 바로 생명력을 흉내내는 가짜 물건들과 죽은 기운을 머금은 장식물들입니다. 많은 분이 집안을 화사하게 꾸미고 싶어서 혹은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조화를 가져다 놓거나 말린 꽃을 벽에 걸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지켜보니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곳에 운이 깃들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더군요. 우리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생동감 속에 있어야 하는데 먼지가 내려앉은 가짜 꽃은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당신은 집안의 조화를 보며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아마 처음에는 예뻐 보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저 배경처럼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은 기운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기운을 흡수해 버립니다. 특히 노년의 삶은 기력이 점차 줄어드는 시기인데 그 곁에 생기가 없는 물건을 두는 것은 당신의 남은 에너지를 조금씩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말린 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한때는 살아 있었으나 지금은 죽음을 맞이한 식물의 사체와 같습니다. 집안에 죽은 기운을 매달아 놓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지요. 또한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적이나 미신적인 물건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서 받아온 물건들이 당신의 방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운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복은 당신의 마음이 맑고 단단할 때 찾아오는 것이지 어떤 물건이 대신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물건들에 의지할수록 당신의 정신은 흐려지고 독립적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운의 주인은 당신이어야 하는데 물건이 주인이 되어 당신을 휘두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산책을 하며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들을 보곤 합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들은 살아있기에 아름답고 세상을 향해 맑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당신의 집안에도 화려한 조화보다는 작은 화분 하나를 두어 보십시오. 매일 물을 주고 새잎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운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교감할 때 당신의 세포도 함께 깨어나고 멈춰있던 운의 수레바퀴도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소중하다고 믿고 있는 그 장식물들이 정말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것들은 그저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특히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물건들은 운의 통로를 막는 먼지 구덩이와 같습니다. 행운은 밝고 깨끗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좋아합니다. 가짜 생명력을 걷어내고 당신의 공간에 진짜 바람이 통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집 안을 물건으로 꽉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텅 빈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좋은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매일 아침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격에 맞게 살아있는 것들을 곁에 두어 보십시오. 싱싱한 과일 한 바구니, 푸른 잎을 틔우는 나무 한 그루가 수백 개의 값비싼 장식품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을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가짜들이 당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들을 과감히 치워내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방에 진짜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기운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행운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가짜에 가려지지 않고 온전히 빛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주변을 어지럽히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물건들이 당신의 속마음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당신은 혹시 물건을 버릴 때마다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물건이 사라지면 당신의 존재마저 잊힐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살아보니 노년의 가난은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과거의 물건들에 꽉 막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더군요.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낡은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소리 없는 괴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뇌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생각의 길을 만듭니다. 당신의 방 안에 깨지고 낡고 슬픈 기억이 깃든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당신의 생각 또한 그 어두운 골짜기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먼지 쌓인 옛 물건이라면 당신의 하루는 희망이 아닌 후회와 미련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지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며 스스로를 낮추는 말들은 대개 당신을 둘러싼 초라한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행운이 당신을 찾아와 절을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마음이 답답할 때면 서랍 하나를 정해서 깨끗이 비우곤 합니다. 아주 작은 서랍 하나일 뿐인데도 그 안에 쌓인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물건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공간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당신이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이겠지만 사실은 그 물건들이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유독 정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지 썩어가는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런 탁한 기운 속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을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그 나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부모의 방이 맑고 깨끗해야 자식들의 앞길도 환하게 열리는 법입니다. 당신이 집안의 낡은 것들을 비워내는 것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뿌리에서 뻗어나간 모든 인연을 위한 숭고한 결단입니다. 당신은 지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물건과 대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건은 결코 당신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방 안에 가두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의 손에 쥔 그 먼지 묻은 기억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손은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운은 사람을 타고 오지 결코 낡은 물건을 타고 오지 않습니다. 제 나이 100살이 넘어서 깨달은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가벼움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갈수록 우리는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처럼 자유롭게 햇살처럼 맑게 남은 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운명의 굴레가 사실은 당신이 버리지 못한 작은 물건 하나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간을 숨쉬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쉴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드십시오. 그 빈자리가 바로 내일부터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울 새로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물건의 정체는 바로 당신의 불안을 증거하는 과거의 병든 흔적들입니다. 서랍장 깊은 곳에 수북이 쌓인 오래된 약봉투나 이미 다 나은 병의 처방전, 그리고 예전에 아팠을 때 썼던 낡은 보호대나 보조기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둡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길게 살아보니 아픔의 흔적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몸에 나쁜 기운을 계속해서 씹는 것과 같더군요. 언젠가 또 아프면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간직하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다시 아플 날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매일 눈을 뜨고 마주하는 풍경이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라면 당신의 몸은 결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밝고 건강한 기운을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 병마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면 좋은 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차가운 기운에 놀라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병원 냄새가 밴 물건이나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록들을 과감히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그것들을 비워내야 비로소 새로운 건강의 기운이 당신의 방 안으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약들은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불안을 키우는 짐일 뿐입니다. 이 약을 먹고 나았지 하는 미련 때문에 빈 약병조차 버리지 못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이미 죽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매일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나간 아픔의 찌꺼기들을 소중한 보물처럼 품고 계신가요? 당신의 주머니 속에 든 낡은 약봉지가 당신의 행운을 가로막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쁜 소식이나 슬픈 작별이 담긴 편지나 서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록들은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아니라 천근의 무게로 당신의 운명을 짓누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글자가 적힌 종이를 귀하게 여기지만 그 글자가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종이가 아니라 칼날입니다. 당신이 그 칼날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의 앞날에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을 슬프게 했던 그 모든 흔적과 결별하십시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이별과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어제의 눈물을 오늘의 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방을 병원이나 요양소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잔칫집 같아야 합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맑고 깨끗하며 희망찬 기운이 돌아야 합니다. 당신의 서랍을 비우고 그 자리에 당신이 좋아하는 꽃향기나 맑은 햇살을 채워 넣으십시오. 불안은 물건을 쌓아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불안은 그 틈바구니에서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운 좋은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당신의 약해진 마음을 증명하는 그 모든 구차한 물건들을 오늘 당장 놓아주십시오. 나는 이제 아프지 않다. 나는 이제 건강하다는 믿음은 당신의 방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던 병든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따뜻하고 환한 생명의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가벼워진 당신의 몸과 마음이 그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그토록 물건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지 그 마음의 깊은 바닥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혹시 물건이 사라지면 당신이 쌓아온 인생의 가치마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까봐 겁이 나시나요?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 사람이 늙어갈수록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젊었을 때는 앞을 보고 달려가느라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지만 발걸음이 느려지는 노년에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내가 남긴 흔적들을 쓰다듬게 되지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운은 비움의 골짜기를 타고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사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외로움과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물건으로 그 빈 공간을 메우려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의 허기는 더 커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행운이라는 손님은 깨끗하고 텅 빈 방을 찾아오지 먼지 쌓인 짐더미가 가득한 곳에는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 하며 쟁여둔 그 수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가로막는 담벼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삶이 풍요롭고 끝까지 복이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변이 간결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공기를 느끼고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데 더 큰 가치를 두었지요. 반면 늘 운이 나쁘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언제나 정체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삶 전체를 눅눅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당신의 운을 되살리고 싶다면 당신이 부여잡고 있는 그 미련의 끈을 과감히 가위로 잘라내야 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낡은 옷 한 벌을 버리면 새로운 설렘이 들어오고 이 빠진 그릇을 내다버리면 정갈한 한 끼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비움의 미학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방안을 꽉 채우지 않고 여백을 두어 그곳에 바람이 지나가고 달빛이 머물게 했지요. 당신의 삶에도 그런 여백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려 해도 받을 방도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고 계신가요?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낡은 가구도 오래된 옷가지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깃드는 평안함과 맑은 정신입니다. 물건더미에 눌려 당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가졌던 물건이 아니라 내가 나누었던 사랑과 따뜻한 기억뿐이더군요. 이제 큰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당신의 방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이제 이 무거운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물건 하나를 내보낼 때마다 당신의 운명에 낀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도 맑은 웃음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운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비움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황금빛으로 물들일지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공간에 숨구멍을 틔워 주십시오. 그곳으로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행운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몸을 감싸는 껍데기이자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문인 옷과 매무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렇게나 입지 뭐라며 집안에서 늘어진 옷이나 구멍난 네일을 그대로 걸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분명히 깨달은 것은 운이라는 손님은 단정하고 맑은 차림을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천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기운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옷을 고집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그만큼 낮게 여기고 있다는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당신은 거울 속의 당신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초라해진 모습에 한숨을 내쉬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운도 함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옷차림을 곧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은 당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외부의 거친 기운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비단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일지라도 해지지 않고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으십시오. 특히 몸에 닿는 속옷이나 양말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의 운을 결정합니다. 구멍나고 늘어난 것을 아깝다고 입고 있으면 당신의 복도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저는 가끔 길에서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어르신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결코 옷차림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머리카락은 정갈하게 빗겨 있고 옷깃은 빳빳하며 신발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위험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한다면 그것은 혹시 당신의 외양이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옷장 속에 10년, 20년이 지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옛 옷들을 치우십시오. 그것들은 과거에 당신을 붙잡고 있는 낡은 줄무늬들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나이에 맞는 우아함과 편안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어둡고 칙칙한 색깔보다는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밝은 색의 옷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색깔도 기운입니다. 밝은 기운을 몸에 걸치면 당신의 표정도 밝아지고 그 밝은 표정이 좋은 인연과 재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노년의 아름다움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정갈한 옷차림에서 나오는 품격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세수하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의 운명을 닦는 기도와 같습니다. 이 나이에 꾸며서 뭐해? 라는 생각은 당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일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무대 위에 올라가는데 낡고 지저분한 옷을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집안에만 있더라도 스스로를 위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당신의 몸을 귀한 보물처럼 여기고 그에 걸맞은 옷을 입혀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따뜻한 대접이 당신의 억눌렸던 운을 다시 깨울 것입니다. 맑은 옷차림은 맑은 정신을 부르고 맑은 정신은 맑은 운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노년의 가장 쉽고도 강력한 개운의 비결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환하고 깔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에 행운도 기뻐하며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 들 때이죠. 특히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사회의 중심에서 물러나게 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가슴에 박히기도 합니다. 당신은 혹시 그런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억울함과 분노를 마음속 깊은 주머니에 물건처럼 넣어두고 매일매일 꺼내보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진정으로 품격 있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모욕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던진 오물과 같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당신의 깨끗한 옷에 묻히거나 당신의 집 안으로 들여놓지 마십시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지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나쁜 말들을 가슴속에 꼭꼭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하며 그 낡고 썩은 감정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지니고 다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런 쓰레기를 담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지니고 있는 것은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비우는 것은 다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독을 가슴에 쌓아두는 것이지만 비우는 것은 나를 해치는 기운을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멋지게 복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 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단정하고 평온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꼿꼿하게 자존감을 지킨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무례하게 굴지라도 당신의 맑은 기운은 상처 입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삶이 고달픈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할 때 진짜 불행이 시작된다고요. 당신이 낡은 옷을 입고 깨진 그릇에 밥을 먹으며 과거의 슬픈 물건 더미 속에 파묻혀 지낸다면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신의 공간을 정갈하게 하고 당신의 몸을 아끼는 것이 곧 당신의 방어막이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의 품위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만지는 물건과 당신이 내뱉는 말씨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들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 그 원망을 지우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원망 또한 당신의 생기를 앗아가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라는 말은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마음 주머니에서 미움과 서운함이라는 돌덩이를 하나씩 꺼내 던져버리십시오. 손이 가벼워져야 비로소 새로운 복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누가 당신을 아프게 하거든 그 아픔을 당신의 물건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맑은 물처럼 흐르며 그 모든 소란을 씻어내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눈빛에 자애로움을 담고 당신의 어깨를 당당히 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한 나라의 임금처럼 소중히 대할 때 당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당신을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 운명을 바꾸는 이치입니다. 당신의 남은 세월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색깔로 채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비워내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당신의 앞날에 복을 쌓는 공덕이 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덕을 쌓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보통은 남을 돕거나
보시를 하는 것만을 떠올리지만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깨달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안에 낡고 탁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낀 먼지를 닦아내고 맑은 기운이 흐를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성스러운 의식과 같습니다. 당신이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당신의 업보가 하나씩 씻겨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과거의 아픔이나 미련이 서린 물건을 과감히 내보낼 때 당신의 영혼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발걸음도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은 행운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이 정갈하고 가벼운 사람은 기운이 가벼워져서 좋은 운이 그 사람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보았지만 노후가 평안하고 자식들이 잘 풀리는 집안의 어른들은 하나같이 자기 주변을 비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적을수록 그 빈자리에 하늘의 복이 가득 채워진다는 이치를 몸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비움은 또한 당신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낡고 썩은 물건더미 속에서 원망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면 그 어두운 기운은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자식들의 앞길까지 가로막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맑고 밝은 공간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이 내뿜는 그 화사한 생기가 자식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삶 또한 술술 풀리게 됩니다. 부모가 잘 살아야 자식이 잘 된다는 말은 돈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과 주변 환경이 맑아야 그 기운이 뿌리를 타고 흘러가 가지를 번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혹시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 마음은 당신이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물건을 아끼는 법은 그것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다한 물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이제는 너도 편히 쉬어라 하고 인사를 건네며 물건을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물건에 대한 예의이며 당신의 운을 지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은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가져야 할 것이 적을수록 걱정도 적어지고 챙겨야 할 물건이 적을수록 마음은 더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에 여백이 생기면 그 여백으로 새로운 꿈과 희망이 찾아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묻고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100살인 저도 매일 아침 새로운 글을 쓰고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주변이 가볍고 맑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의 서랍을 비우고 당신의 옷장을 비우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련까지 비워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는 결코 허전함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당신을 웃게 할 뜻밖의 행운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정성껏 주변을 돌보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당신의 맑은 긴 모습을 보며 복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가볍게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행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진짜로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맑은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집안에 좋은 운을 불러온다는 비싼 장식품이나 부적 같은 것들에 마음을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진정한 복은 밖에서 사오는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공간의 맑은 기운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이 밝고 깨끗하며 바람이 잘 통한다면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부적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저는 가끔 노년의 평안을 누리는 분들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기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투명함이었습니다. 물건이 많지 않아도 구석구석 햇살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공기는 늘 싱그럽게 흐르고 있었죠. 그분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낡은 공기를 내보내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변을 쓸고 닦는 아주 당연한 일을 정성껏 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행하는 청소와 정리가 사실은 당신의 영적인 통로를 닦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 든든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그 물건들이 내뿜는 소음 때문에 당신의 내면은 점점 더 시끄러워집니다. 낡은 가구와 잡동사니들이 내뿜는 탁한 기운은 당신의 맑은 직관을 가로막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운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 깃들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의 공간이 소란스럽고 어지럽다면 행운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자리가 없게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주변을 비우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어있는 그 공간이야말로 하늘의 복이 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은 방 안에 책상 하나와 방석 하나만을 두고 살면서도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물건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그런 고귀한 단순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물건을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변이 맑아지면 당신의 눈빛도 맑아지고 그 맑은 눈빛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며 뜻밖의 도움과 기회를 불러옵니다. 저는 100살이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내 주변의 작은 것들을 정돈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낡은 물건을 비워낼 때마다 내 인생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쁨을 느낍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서랍 한 칸, 당신의 가방 속 작은 주머니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곳을 비우고 닦아낼 때 당신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상쾌한 기분이 바로 운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미소와 맑은 영혼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어제의 기억들과 그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이제는 땅에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이 환한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십시오. 당신이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의 집은 복이 마르지 않는 샘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박하고 단정한 하루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줄 보물이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의 평안이 곧 세상의 평안입니다. 물건을 비워내는 일만큼이나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의 기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물건과
말씨가 서로를 닮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낡고 탁한 물건들에 둘러싸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 섞인 말이나 과거의 후회를 내뱉게 되고, 단정하고 맑은 공간에 머무는 사람은 희망과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이제 다 살았다, 이 나이에 뭘 하겠나 같은 말들은 당신의 귀중한 운을 깎아내리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됩니다. 말은 씨가 된다는 옛말이 있죠. 당신이 내뱉는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 안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당신이 지니고 있는 물건들에 내려앉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찬 집은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들여놓아도 어둡고 눅눅한 기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이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은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당신은 혹시 습관적으로 힘들다 죽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말들은 당신의 복을 쫓아내고 애군을 불러들이는 주문이 됩니다. 저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괜찮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던 이들은 결국 다시 일어섰지만,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던 이들은 찾아온 행운마저 발로 차버리곤 했습니다. 당신의 입을 맑게 헹구십시오. 비워낸 물건들의 자리에 맑은 공기를 채우듯 당신의 입술에는 따뜻하고 밝은 말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오늘도 참 고생했다, 너는 여전히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축복할 때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또한 물건을 버릴 때 건네는 인사도 중요합니다. 낡은 물건을 내보낼 때 에이, 지긋지긋한 것이라며 짜증 섞인 마음을 내비치지 마십시오. 대신 그동안 고마웠다, 좋은 곳으로 가서 쉬어라 하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물건에 맺힌 매듭을 좋게 풀어주는 것이 곧 당신의 인생에 엉킨 실타래를 푸는 길입니다. 미련 없이 보내주되 예의를 갖추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격을 높이고 운을 부르는 고귀한 태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 깊고 따뜻해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친구들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무엇보다 고단하게 살아온 당신 자신에게는 깊은 감사를 전하십시오. 당신의 방이 깨끗해지고 당신의 말이 맑아지면 당신은 더 이상 운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행운이 먼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행복한 노인들은 모두 말수가 적으면서도 내뱉는 한마디가 햇살처럼 따사로웠습니다. 그분들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꽃이 피어났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낡은 물건들을 비워내며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거친 말들도 함께 씻어내십시오. 당신의 입술에서 향기로운 말이 흘러나올 때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향기를 따라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입술이 오직 복을 부르는 노래만을 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 이제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움켜쥐었던 것들이 사실은 가벼운 먼지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짐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가장 홀가분하고 눈부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 긴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던 사람은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게 비우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방에 남겨진 물건들이 당신이 떠난 뒤에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정돈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미리 자신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주변을 맑게 비웠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숭고한 예의였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의 공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만지는 그 물건들 중에서 정말로 저 세상까지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했던 기억과 맑게 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낡은 욕심과 미련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땅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당신이 물건을 비울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햇살처럼 가벼워지고 당신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저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별들이 빛나는 이유는 스스로를 태워 비워내기 때문이라고요. 당신의 노년도 그렇게 빛나야 합니다. 과거의 억울함, 자식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채우지 못한 욕망들이 서린 물건들을 과감히 놓아주십시오.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비워낸 그 빈자리에 비로소 우주의 거대한 축복과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당신 곁을 지나가는 바람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오늘 정성껏 비워낸 방 안에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물건더미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창밖의 풍경이 보이고 소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진짜 운명이 건네는 인사입니다.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좋다는 그 따뜻한 위로를 당신 스스로에게 건네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은 숫자의 무게가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평온함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행운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 잔잔한 호수에 하늘의 달빛이 내려앉듯 당신의 비워진 삶 위로 거룩한 복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걸어온 이 길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든 무거운 가방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몸짓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뒷모습이 노을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제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며 당신의 비움은 곧 당신의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행운의 주문은 다름 아닌 당신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평안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집안의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과거의 슬픈 흔적들을 씻어내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오늘 아침 정갈하게 닦아놓은 밥상, 위나 깨끗하게 펴놓은 잠자리 머리맡에 가만히 내려앉는 햇살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껏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한국의 모진 세월을 몸으로 받아내며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느라
당신의 몸과 마음은 여기저기 헐고 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낡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낡은 것들에 매몰되어 당신의 찬란한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비워낸 그 세 가지 물건들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이 지고 있던 삶의 고통스러운 무게였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당신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고 당신의 영혼은 맑은 물줄기처럼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적 같은 하루를 낡은 미련이나 원망의 찌꺼기와 함께 보낼 수는 없지요. 당신도 이제는 당신의 하루를 오직 기쁨과 평화로만 채우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식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는지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주변을 맑게 가꾸면 세상의 모든 기운이 당신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방에 흐르는 맑은 바람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당신의 단정한 옷차림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며 당신의 따뜻한 말씨가 당신의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다가오네요. 제가 100살이 넘은 노인으로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늦지 않았고 당신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믿음 말입니다. 당신이 주변을 비우고 마음을 맑게 닦을 때마다 당신의 운명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가고 환한 복의 줄기가 당신의 집 대문을 넘어 안방 깊숙이 스며들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볍고 화사하게 당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가 늘 향기롭기를, 당신의 머리맡에 늘 평온한 꿈이 깃들기를, 그리고 당신의 앞날에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들이 줄을 잇기를 저는 두 손 모아 간절히 빌겠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당신이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한 행운은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그 맑은 미소가 세상에 더 오래 머물기를 소망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